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보고 이게 끊겼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1년이죠. 2011년.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키운 겁니다. 2011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개월이 됐네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키웠던 새우들입니다. 이 기술을 제가 2011년이면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저도 이런 기술을 한번 구현을 해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구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 자료로 예전에 했던 거를 다 기록을 해놨었어요. 요만한 작은 것들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아마 무게가 10g이라 써있네요. 10g. 10.4g.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포장마차나 일반 음식점에서 여름에 새우 대하 먹죠. 대하. 소금구이. 일단 이 대하는 우리나라 대하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건 모두 흰다리 새우입니다. 흰다리 새우. 이게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20g 정도 됐은 거를 판매를 해요. 근데 일반 식당에서 파는 거는 어디 좀 좋은 비싼 식당 가면 20g짜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20g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술집이나 술안주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20g이 안 되죠. 한 10에서 15g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 자, 이게 새우에도 적용된 거고 뱀장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뱀장어는 아주 신비의 물질이죠. 신비의 물질. 강, 바다, 연어처럼 강과 바다를 넘나듭니다. 바다에서 얘들이 새끼를 낳죠.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강으로 와요. 강으로 와서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바다로 갑니다. 이런 강과 바다를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생물이에요. 이런 생물들이 뭐 연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태평양 어느 심해에서 산란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전 세계에서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양식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생물로 알려져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아주 이벤트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양식이. 근데 그거 갖다가 성공했다고는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매뉴얼을 보고 방법대로 하면은 생물이 자랄 수 있게 개발을 하는 것이 정확한 양식의 기술입니다. 자, 이 뱀장어도 이렇게 실뱀장어를 이만하게 키운 거죠. 키운 겁니다. 이것도 2011년에 제가 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저가 아니고 그냥 같이 일했던 동료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이 사진을 썼는데 크게 문제 없는 신문에도 났던 사진이니까 크게 문제 없는 초상권 침해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물질 순환에서 다 연계돼 갖고 얘기가 나온 건데 질소 순환, 질소 순환, 포스페이트 인 순환, 설퍼 황 순환. 자, 이런 순환들이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아주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주 쉽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반복할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강조.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 번씩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암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환경관리 체계 흐름. 자, 몇 장이 안 남았네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죠. 우리한테는 환경 기준 설정의 기본 사항들입니다. 기본 사항들. 수립된 혹은 진행 중인 관리,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 우리가 기술적으로 실현도 못하는데 뭔가 법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PM2.5지요. 우리가 PM10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파티큘러 메타 2.5 마이크로미터일 거예요. 즉 먼지의 지름이 물질의 지름이 2.5 마이크로 이하를 PM2.5, 10 마이크로 이하를 PM1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PM2.5를 측정할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 당시에도 이거 PM10보다 작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기술적 개발이 되고 PM2.5를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게 된 다음에 PM2.5를 규제를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PM1.0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술이 조금만 더 개발되면 우리는 PM1.0으로 더 강화된 규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 만약에 이 PM2.5를 한 번 분석하는데 1억이라고 합시다. 한 번 분석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분석하잖아요. 각 지역별로 매일매일 아침에도 분석하고 기상청에서. 그럼 1억, 2억,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막 올라가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생물학적 실험의 결과. 변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우발적인 인체 노출로부터 얻어진 증거, 타당한 추측, 수학적 모델 적용, 즉 여러 가지를 모든 걸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규제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 스텝 꼭 외워두십시오. 이거 나중에도 저희가 강조할 거지만 이 5가지 스텝 저희 가로치고 퀴즈 같은 것도 볼 거고요. 기말고사 때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용도를 결정합니다. 용도. 두 번째 항목 및 준거치를 설정하고, 세 번째 목표 및 기준을 설정해요. 그 다음에 배출 기준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감시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뭐 미세먼지라고 하죠. 여기 해놨으니까. 자, 미세먼지에서 우리가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 기준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미세먼지를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용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할까? 왜? PM2.5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이 이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도 할 거지만 미세먼지가 아주 작죠. 매우 작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뭐 장기를 찌르고 뭐 침투하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작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인데, 이게 작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작다 보니까 막 달라붙어요. 물질들이. 유기물질, 중금속, 기타 등등 유해물질들. 유해물질들이 달라붙습니다. 표면적이 작으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만한 원이고 이만한이랑 똑같은 부피만큼 땡글 전체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크기는? 자, 표면적을 볼게요. 표면적. 여기는 요거 하나지만 원의 둘레 이렇게 다 더하면은 어느 게 더 클까? 이게 훨씬 크죠. 훨씬 크다는 얘기는, 표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뭔가 달라붙을 수 있는 면적이 크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런 유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작아요. 우리 뇌까지도 침투된다고 지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물질이에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계 암 기구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IARA인가? 여기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미세먼지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아주 필요해요.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용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항목 및 준 거치를 결정해야 돼요. 자, 미세먼지 중에서 PM10을 할 건지, 2.5를 할 건지, 1.0을 할 건지, 항목이 무엇인지, 준 거치를 크라이테리아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목표 및 기준을 설정해요. 자, 해봤더니 우리가 여러 가지 다 검토해봤더니 PM2.5가 제일 낫더라. PM2.5를 예를 들면은 2.5가 수치상으로 뭐 등급을 할게요. 뭐 B등급 정도면 우리가 괜찮다고 보자. B등급 이하, C등급부터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경보를 주자. 이런 기준들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배출 기준을 결정해요.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할 거다. 어디서 나오느냐? 공장에서도 나오고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기타 등등 산업활동에서 나온다. 그러면 각각 이런 산업시설에서 어느 정도 이상은 배출되지 않게 배출 기준을 우리가 잡겠다. 너네들 이 정도 이상은 배출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이제 각 지자체나 이런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행을 하고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못하면은 벌금을 하고 벌금 계속 하다가도 안 되면 조업 정지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관리 체계 흐름이에요. 스텝 1, 2, 3, 4, 5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다음부터 셋, 넷, 이 네 장은 그냥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크게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마지막 장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 모두 반드시 기억하는 얘기는 암기. 원래는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육각크롬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 나온 게 있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저희가 항상 상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어디에서 배출이 되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얼만큼 심각한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반드시 빨강색으로 표시한 거 요거 꼭 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 2주 정도만 더 하고 꼭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